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3월 9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인데, 8시 반인데요. 제가 오늘은 키움 세미나에 있어갖고요. 좀 일찍 시작하고 저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우리 교수님을 불러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밴쿠버에 있는 한국연립사이버대학교의 이한윤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입니다. 우리 교수님과 매주 주말 아침에 연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얼굴 않습니까? 보니까 예. 이분이 환자 같아요, 예, 환자. 그러니까 네. 제가 토요일 아침은 우리 그 교수님의 메신저에 의해 잠을 깨는데요. 하이가 깨는데, 제가요? 제가 아, 근데 이 토요일 날 네, 시황은 정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주를 돌아보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어쨌거나 이런 서비스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주말 정규 시황은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빠지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요. 지금 제목에 나와 있지만 미국 주식 경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가 어젯밤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두려우신 거죠. 근데 정확히 그런 조정이 올지 안 올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준비한 페이지, 제가 이걸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하세요, 하세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하은영의 더 머니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구독자가 전체가 100이면 100명이 저는 구독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알람이 딱 울리죠. 굉장히 좀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인데 최근 6개월 동안의 그림을 보게 되면 V자 반등한 이후에 약간이죠. 약간 지수로 치면은 S&P 500, 다우하고 나스닥이 한 2.2에서 2.5% 정도 빠지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는데요. 올라가서 약간의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슬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저는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2%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큰 그림은 그렇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의 첫 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셨어요. 문제를. 네, ACWI가 네. ACWI가 답이었죠. 전 세계 모든 그렇죠. 증시를 지수화해서 맞습니다. 하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그 제가 봤더니 답이 없었죠. 답이 없었죠. 답이 네, 없었습니다. 네. 답이 있었으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답이 늦게 내죠. 없더라고요. 늦게 거의 비슷한 답을 쓰셨는데, 예. 늦게 맞추셨어요, 늦게 늦게. 그러면 안 돼요. 늦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게 안 보통 되죠. 이제 올 컨트리, 그러니까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지수를 같이 이제 ETF로 만든 건데 보신 것처럼 이걸 보게 되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하락을 현재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약간 2%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전에 1월달, 2월달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정도 하락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과거에 12월이죠. 작년 12월. 그때만 하면 얼마 안 빠지는 건데요. 어쨌거나 1월 달에 너무 장이 좋아갖고 약간의 걱정한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장이 어땠는지를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발표한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2만 명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너무나 많이 예상치보다 좀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부동산, 유틸리티 업종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나머지 유가 하락에 대한 에너지 업종의 하락,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산업재해 하락, 그리고 또 의료 법안 발의 및 약가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 이런 부분이 하락하면서 사실은 좋은 업종보다는 나쁜 업종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약간의 멀리 그 시장을 내다볼 때 보통 이제 운송 지수를 많이 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네, 다우 네. 운송 지수. 근데 지난번에도 다우 운송 지수도 내려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약간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늘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그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뭐 밑도 끝도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그런 게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빠지겠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안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슈화가 안 됐죠. 이게 뭐 물론 아시겠지만 3월 27일인가요? 두 분이 만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커져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유로존에 대한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요 부분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로화하고 달러에 대한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20개월 만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로존에 대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유로존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속을 썩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나올 정도까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알고 있는 그 유로존 관련한 ETF들도 상당히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교수님과 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일단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되면 이거 금리 인상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약 한 25%까지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표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불쑥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73.7%. 이건 이제 금리를 동결하자는 얘기고요. 왼쪽에 네.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막대가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들인데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야 고용지표가 좋은데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져 갖고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이 꾸역꾸역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 정책이 다소 좀 완화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일부는 또 좋은 얘기를 해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번 좀 머릿속에 염두에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교수님 금리 인상 가능성 없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금리 예.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살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보면 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주식이 아니라 그 글로벌 경제. 네. 그래서 군드라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2.25에서 2.50의 현재 그 기준금리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만약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진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2008년, 2009년 그때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금리를 풀면서 양적 완화할 수 있는 소위 룸이 많았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진짜 그러면 진짜 또 한 번에 뭐라 그러죠? 금융 위기?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무슨 경제학도 아니고 모르겠으나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빵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기 나온 수치 정도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냥 사람들이 뭐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나마 믿을 구석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빨간색이 지금 CPI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CPI가 2.2%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이죠. 시간당 임금은 계속적으로 그보다 3.4%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근간은 소비 아닙니까? 소비가 70%이기 때문에 경기가 죽지 않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 대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좀 해야겠지만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200일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지금 이제 뉴스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뭐 차트 분석 안 합니다만 그래도 위치는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 위치가 지금은 200일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빠질 것 같으세요? 그런 건 저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일단은 S&P 500이 지난주에 조금만 손만 뻗으면 이제 불마켓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넘어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주간으로 보면 거의 뭐 하루 이틀 약간 차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5일 연속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간 단위로 보면 올 한 해 제일 안 좋은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해갖고 이게 200일선에 이하 갔는데 이게 워낙 많이 갔던 것이 아니라 찔락찔 왔다 갔다 하다 내린 거기 때문에 크게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차트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게 장기선이라는 측면 이런 것 좀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서 이건 팩트 자체니까요.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걱정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틀에서 저도 한번 정리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죠. 다우가 2주 연속 하락했고요. 나스닥 11주 연속 상승에 실패한 거 뭐 다들 아시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둔화는 본부장 말씀하신 거가 일반적인 거 얘기되겠고요. 그죠? 차익 실현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차익 및 경제 매물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로존 경제 둔화가 다 자세히 얘기 들으실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고용 보고서 플러스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어제 마이너스 그 4.8%, 4.6% 정도 2월에 수출 감소를 예상됐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20%가 났을 겁니다. 어제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마이너스 20%. 물론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중국이 춘절이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떨어질 줄 알았으나 마이너스 20%는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1월 달은 미국과의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 관한 핵심, 오늘 적진 않았지만 핵심은 1월 달에는 그나마 버텼던 게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트레이드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그냥 뭐 15% 20% 줄어들었을 겁니다. 양국 간에.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늘어나면서 수출도 늘어나면서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무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도 어저께 그래서 4몇 %가 떨어졌거든요. 어저께 그러면서 5개월 만에 요즘 중국 잘 나갔잖아요. 네, 잘 나갔죠. 어저께 금요일장에 한번 보시면 시장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 영 뭐 시천찮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 조정의 압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미국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개 둔화 그리고 유럽, 중국, 일본까지 하니까 이어서 4개 합치니까 뭐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경기 둔화, 이코노믹 리세션은 많이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갖고 이제 어닝 리세션, 실적 둔화를 아실 텐데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또 처음 들었어요. 무슨 리세션이에요? 트레이드 리세션. 트레이드 리세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 침체라는 얘기죠. 그게 중국발 미국과 중국이 트레이드 리세션 하면서 전 세계가 트레이드 리세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전화 본부장님 이게 정치적 이슈 이런 걸 별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만 어쨌건 그 월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대로 워싱턴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 제약, 의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별로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가장 핫 이슈는 메디케어 for all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보면 우리를 보면 국민의료보험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썰렁한 거고 거기다 이제 몇 명 사실 버니 샌더슨 같은 사람은 유명해서 그렇죠. 그 버니 샌더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워핏이란 그 뭐죠? 엘리자베스 버핏 그 워런 있잖아요. 그래서 워런인가 있죠. 그 여자 보면 지금 오늘 보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거 기업 분할시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름은 제가 깜빡 까먹었는데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은 그 사설 우리를 보면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이 우리 같은 국민보험이 하니까 사적보험에 의존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적보험을 다 못 쓰게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또 하나 얘기가 저기 버니 샌더슨이냐 오르테카 이런 새로운 여자 합작 뜨는 여자 그런 여자들 하는 거가 이미 법안도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한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 1조 달러가 자사주 샀잖아요. 예. 맞아요. 이상일 거라. 예, 맞아요. 자사주 매입에 최소한의 리퀘어먼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사주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린 진짜 별로 관심 없지만 지금 마이클 코언 같은 그 전 변호사 저 변호사에다가 그 변호사가 또 누굴 불렀냐면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 진짜 트럼프의 신복을 불렀어요. 청문회 나오라고. 혹시 아시는 그건 네. 잘 뉴스에 안 나오는데 트럼프의 30년 40년 개인 비서이자 지금 트럼프 회사의 그 부회장쯤 돼요. 그 여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우리 식으로 보면 문고리야 문고리. 아, 문고리 3인방, 예. 문고리. 예. 걔를 지금 오라 그랬거든요. 청문회. 아, 그럼 큰일 나는데요, 교수님? 왜요? 그러면 또 그걸 덮으려고 그러면 또 더 큰 걸 또 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덮어야 되잖아요, 또 그걸. 우리나라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그냥 별로 안 넘어가잖아요. 예. 미국 선수한다는 거 자체 엄청 커요. 엄청난 거죠. 예. 거짓말. 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도망가면 상관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이슈예요. 지금. 그래서 멀치 잡힌 것도 많다. 약간 상관없는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그런 게 좀 있다. 예측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는 것만 보여드리면 유로존이 1.7%가 작년 12월에 예상했었는데 드라기가 얘기하면서 1.1% 낮췄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앤드류 슬리먼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CEO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걔네들은 시장 안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또 그러거든요. 대표가 나와서. 유럽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가 되겠고요. 시장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등폭이 컸단 말이죠. 지금 어찌됐건 12월 말부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아주 겁나게 막 하는 거가 되겠고요. 보시면 신규 일자리가 어느 정도가 많이 생각보다 줄어든 거죠. 2만 개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어디서 일자리가 늘고 들어오냐는 건데 이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꽤 늘어났고요. 돈에 관련된 건 꽤 늘어나는데 핵심은 여기에 일반 유통 그거랑 여기 컨스트럭션 건설 파트예요. 건설 쪽이 건설이 많이 줄었네요. 건설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계절적 요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의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의 신규 착공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걱정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주가가 내려가면 안 좋다는 얘기만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얘기 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제가 BBC 뉴스를 하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실 BBC에 왜냐하면 저는 BBC 뉴스를 사실 보통 때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영어가 좀 어려워요. 자기네 식으로 딱딱하게 합니다. BBC는 영어가.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저는 어려워요. BBC에서 나오는 영어가.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 좋아져 갖고 지금 오늘 이제 완전히 붙었잖아요. 삼각형에 사각형 돼서 지금 미국이 끝장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얘네가 쓴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몰랐는데 이런 생각하는 이게 오른쪽 그림부터 보면 이거는 오늘 트럼프 오늘 사진인데요. 사진인데 오늘 어디 가면서 오늘 고용 보고서 보고 나서 야 이렇게 임금이 올랐다 자랑하는 거예요. 임금이 3.3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2월달에 일자리가 줄어든 쪽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생긴 것보다 줄어든 거 있고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쪽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11월부터 1월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세컨드 잡을 구했었다는 거예요. 세컨드 잡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일자리 있는데 미국은 2주 만에 1위를 받는데 안 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일자리도 가서 하고 알바도 하고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일일 일용직과 그런 예를 들어 드는 거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갔었는데 걔네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숫자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슨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이야기는 있는 거예요. 3월 고용은 다시 그래서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늘어날 거. 그래서 1월부터 3월에 월 평균은 18만 6천 건을 전망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 달 갖고 이렇게 걱정 안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실업률은 오히려 4에서 3.8% 내려가고 임금 상률은 3.1에서 3.4로 올라간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맞습니다.
찰스 수업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수업 물론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미국 좋대. 미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고용 시장에 슬로우다운 했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럽 갈래? 중국 갈래? 유럽은 안 되죠. 예. 중국 갈래? 일본 갈래? 예. 남미 갈래? 물론 남미 자체를 워낙 슬로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 세계에서 상황이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찰스 수업 얘기는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물론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 둔화가 금리 정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나름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오늘 제가 그 지난주에 나름 제가 오늘 예측한 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10개밖에 없어. S&P는 10개밖에 안 나왔고 참고적으로 그래서 3개 남았을 겁니다. 3개. 예. 3개밖에 안 남았어요. S&P 500 중에서요. 그 종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다 끝났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16.3인가로 이익 증가로 거의 끝났고요. 이익은 매출 몇 %대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맨날 까먹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보시면 1분기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났었잖아요. 여기까지 3.2까지. 이번 주에도 줄어들었지만 마이너스 3.4 확 줄었죠. 더 줄었네. 내는 게 조금 이제 경상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 2분기도 0.3에서 0.2 이게 줄어든 게 폭이 줄어들었어요 이제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보면 물론 하회강은 계속하고 있으나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였고요. 하나 더 보려면 그림을 제가 이익 조정 비율 제가 이익 조정 추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S&P 500 전체 단데요. 이게 지난주고 이게 이번 주 겁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된 건데요. 실제로 보면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지난주에 몇이에요? 46에서 48까지 올라갔고요. 54에서 50. 이제 거의 이익 증가율을 높인 거 낮추는 거의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요즘 이 하락률이 좀 안정되고 있는데 미국도 제가 보기에 이게 하락에 대한 급격한 우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 수치를 우리 그림을 보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숫자를 갖고. 그래서 교수님 이게 교수님 제가 이제 밤에 많은 분들 모시고 제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시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2019년도 1분기에 대한 이익 조정이 감소될 전망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물론 이제 일부는 조금씩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바닥에 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1, 2분기 특히 1분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현재 실적이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게 반영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약간씩?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물론 다른 주변 환경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익에 대한 거는 상당히 영어로 하면 프라이스 인덱스죠. 가격에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와 달리 미국 기관 투자는 상당히 이런 컨센서스에 상당히 신뢰성을 높게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분기는 거의 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1분기는 이미 3월 거의 중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끝났고 2분기의 실적, 2분기가 한 3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가 2분기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은 2분기까지요. 제가 보기에 1분기 실적은 다 평가가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랑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는 다음 주 정도 해서는 2분기랑 3분기를 좀 보겠죠. 2분기, 3분기. 근데 지금 2분기 조정도 저희가 보기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죠. 한쪽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더 아니다.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설왕설을 하고 있죠. 근데 키는 제가 봤을 때 기술주 같아요. 기술주에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칩셋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요즘 하여튼 난데없이 우리나라는 별로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논란이 많은데 지금은 작년에 워낙까지 쉬었고 워낙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 났죠. 그래서 논쟁이 있는데 지금은 의외로 저도 몇 번 강의를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5G는 그냥 테마고 지금은 5G 얘기를 워낙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5G의 소위 우리나라와 다른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 이런 회사들의 관심 많고 그런 쪽들이 지금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5G.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예상한다는 걸 보여드려도
그래서 지금 무섭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예상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미 나오는 순간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부는. 그렇죠. 예. 여기서 이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 예, 보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이거 조금 지나면 이게 플러스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 그 벌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아니, 물론 제 기대감이지만 음. 저는 이익 조정 비율 자체가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그래요? 그러면 뭐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일단 참고만 일정 하시면 돼요. 예. 있네요. 예. 어쨌거나 남아있는 목요일날 월요일날 일정을 보니까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서 뭐 S&P 500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넣겠죠. 근데 S&P 500은 제가 알기엔 497개 정도 됐을 거예요. 거의 다 나왔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네, 딱 별로 보시면. 없는 것 같고요. 월요일날은 소매 판매. 네. 지금 화요일날이 8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 참 공지사항 있습니다. 공지사항. 네, 어떻게 보여요? 네. 이거 딱 시간을 보니까 생각났는데요. 저희 썸머 타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요. 네, 네. 썸머 타임이 이번 일요일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장을 10시 밤 10시 반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의 일정이 땡겨지기 때문에 캐나다는 별로 상관없죠? 캐나다 똑같죠. 똑같죠, 뭐.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일정을 쭉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까요? 네, 수요일날 내구재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또 있습니다. 또 수입 물가 지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딱 보게 되면 보통 8시 반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팁을 드리면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봤고요. 금요일날 목요일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 S&P 500 그러니까 얼타가 들어있고 달러 제너럴 게 들어있네요. 달러 제너럴과 얼타 뷰티가 있네요. 얼타 뷰티가 이제 저희가 워낙 잘 언급할 기회가 없는데 과거에 많이 올라온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일단 참고로 얼타는 2009년 3월 6일 그때부터 해서 미국이 불마켓에 들어갈 때 기준되는 건데 그 저점인데 그때 이후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S&P 500 중에서 7천 몇백 프로 올라갔고 3위가 넷플릭스고 1등이 얼타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많이 이게 그렇게 많이 최근에는 재미가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주가가 부진해갖고 걱정을 10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있는데요. 브로드컴도 최근에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은 조그만 한국으로 치면은 동네 좀 마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클도 있네, 오라클도. 목요일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S&P 500 다 들어가나 봐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이 이제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요 일정을 이렇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급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급질문? 저 그런 거 싫어하는데. 네. 교수님한테 급질문? 모르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볼 일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리프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리프트, 그 다음에 리프트 외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펠런티어 아니면 피터레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할 건데 혹시 교수님 리프트는 주변에 있지 않아요? 리프트는 그 동네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리프트는 미국에 많이 있어요. 캐나다는 제가 있는데 캐나다는 있는 곳이 몇 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마다 허가를 해주고 안 해줘야 되는데 밴쿠버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는 아마 우버도 있고 리프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타와는 우버가 있고 리프트가 없고요. 뉴욕에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있죠. 근데 밴쿠버에는 우버도 없고 리프트도 없어요. 대신에 캐나다 밴쿠버는 저게 많아요. 공유 차량 진짜 공유 차량 있잖아요. 5분도 1분도 아닌 막 차 빌려 타는 거. 그게 막 넘쳐나죠. 약간 개예요. 리프트가 있으면 제가 이제 리프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혹시 현지에 있으면 저희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리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장이 활력이 좀 되지 않을까요? 시장의 활력이? 충분히 활력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서 IPO 중에서 새로운 뭐라 그러죠? 새로운 먹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거 약간 딴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매력적인 줌은 새로운 혁신 있잖아요. 혁신과 새로움.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기서도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가장 1등 기업, 10등 안의 기업이 자주 꾸준히 바뀌어왔단 말이죠.
사실 보면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네. 제가 여기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주가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났던 종목이 한 8개 있고요. 해봤자 시가 312% 올랐습니다. S&P 500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밖에 안 오른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랄 거가 한때 미국 시가총액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가졌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들어있고요. 예. 엑슨 모빌도 한때 1등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상승률 최저에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 혁신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전문가들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기업이 1등 할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네. 애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의외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어디 포스트에 한 적도 있는데 우버랑 에어비앤비였어요. 그게 꼭 그렇다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서 리프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것들 있죠.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새로운 혁신. 그래서 그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파괴적 혁신이라고. 그렇죠. 디스럽티브 해갖고 뭐 이노베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죠? 미국의 어떤 경제의 특징? 뭐 그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뭐 시장에서. 네. 예. 일단 저도 향후에 상장할 기업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관심이 크니까요. 올해는 조금 더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호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미국 주식 2기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 딱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3월 11일부터 월, 화, 수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월 11일 날은 초급, 12일 날은 중급, 13일 날은 고급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1기 교육생 중에 한 40%는 해외에서 들으신 분들. 그렇죠. 한국이 아니고 북미 쪽에 아니면 일본도 계시고요. 일본 분도 계시고 홍콩에서 접속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글로벌 분산 투자를 꿈꾸시는 분 다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 보통 무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맛보기로 할 때 진짜 직장이 있는 분들도 다 들어와서 저 회원님들이 일기 받으신 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꼭 들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올해는 글로벌 분산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왜 한국만 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분산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또 그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한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같이 분석하는 거죠. 코스트코를 같이 분석하고 제가 교수님 제가 코스트코를 분석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에. 네. 코스트코를 이제 모여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향후에 전망이 어떨지 같이 공부합니다. 모여서 공부하는데 물론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분석을 하시겠죠.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저희가 정의형 방송을 현재 진행하는 거를 한 달 동안 서비스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교육 받으신 분들, 한 달 지나면 제가 따로 이제 갱신할 때 다시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을 좀 받으시고 3월 11일 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기는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그 간단하게 그 S&P 500 기준을 보면 그 바닥에서부터 불마켓이 이제 작년 10일에 끝났지만 10년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쳤던 리만 사태예요.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리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바쁘시면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꼭 리뷰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009년 3월 6일 666포인트 지금은 말 같지도 않죠. 종가 기준 3월 9일 676포인트. 정확히는 3월 6일부터 10년 된 날이 엊그저께 2018년 19년 3월 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거죠. 이게 저기 깜짝 놀랄 건데요. 얼타가 1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진짜네요? 7천. 아니 거짓말 아니죠. 그 아비오메드는 뭔지 아시죠? 아비오메드는 인공심장.
인공신장 임플란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대표 회사가 되겠고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6천, 7천% 막 가는 거예요. 그 요즘 온라인은 뭐 떨어지고 있지만 요즘 온라인이 참 잠깐 말씀드린 온라인이 약한 거는 온라인이 이제 각종 페이턴트 있잖아요. 독점권, 그러니까 자기 거. 그게 이제 만료돼요. 특허권이. 그래서 이제 카피 제품이 안 해. 그것 때문에 약간 쉬고 있는 거 되겠고요. 인사이트는 아마 바이오 회사인가? 그거 맞잖아, 인사이트? 인사이트요? 네. 인사이트 이거는 저쪽 헬스케어 들어갑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예, 바이오. 예. 예. 유나이티드 렌터는 이제 장비 그 대여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쭉 들어갈 거. 아마존 이런 거 해봤자 2,000%밖에 안 돼요. 아마존은 명함 못 내미는데 이거? 뭡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쪽이에요. 이쪽 마이너스 난 거가 6개, 7개 있고요. 보시면 제가 말씀 엑손 있죠, 엑손. 네. 한때 1위. 한때 1위. G 같은 것도 한 40%밖에 안 올라갔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것들 있죠. 네. 캠프로 이런 거. 한참 잘 나가더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앞에서는 점수를 했다. 요게 엑손모빌, 요게 있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거를 큰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얼타, 에비오메드 등도 있고 애플이 1300%, 보잉 1300 이렇게 비자가 1100%. 예. 비자도 10배 올랐어요. 간단하게. 네, 10배 올랐네. 네. 그래서 이게 S&P 500이 312%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10,000 했으면 10,000달러 했으면 4만 달러가 된 거고요. 4만 2천 달러 정도 된 거고 냉정하게 디비던드까지 하잖아요. 디비던드 재투자했으면 5만 달러 된 거죠. 5만 달러. 근데 문제는 이러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가 중요한 것이냐, 과거가 중요한 것이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얘기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제가 큰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 오른 거로 원한다.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나는 그렇죠. 많이 오르고 그동안 10년 동안 안 오른 거가 뭐냐면 이 밑에 두 개가 안 올랐어요. 이거는 2007년 가격보다는 아직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직전 가격 회복 못한 거가 이머징 마켓이랑요. 이에 FE는 선진 21개국, 현재 21개국의 중대형주고 여기는 참고하실게 미국과 캐나다가 없습니다. 여기요. 네, 맞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가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 항상. 예. 학교에서 다닐 때. 예. 그럼 이게 웬만하면 다 틀려 이거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도 포함돼서 뭐 21개국 이런 땡입니다. 땡. OX예요. 이거는 2007년 가격을 회복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S&P 500이 올라갔고 이건 선진국이 올라갔는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안 오른 분들이 여기서 찾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안 오른다는 거. 네. 그러면 아니다. 미국 연준하면 이것만 하시는데 중립적으로 보면 이걸 하다 하셔야 된다. 이제 이거. 네? 앞으로 10년. 그렇죠. 네, 두 개 다 하면 이거는 참고로 보면 $70 수준입니다. $70. 얼마 안 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사는데 뭐 7만 원 갖고 한 주 사보는 거죠. 얼마 안 될까요? 그렇죠. 네, 눈 딱 감고 이걸 갖고 다 10년 갖고 하시면 얼마 될지 궁금해요. 네. 근데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 요 다음 그림은 고인 여러분들의 선택은 각자 선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보러 선택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S&P 500을 살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근데 뭐 저는 워낙 강한 걸 좋아하니까. 예, 그렇죠. 뭐 이건 다행히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두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보면. 네. 근데 이거는 혹시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고. 분석?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 분석,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뭘 추천합니까, 제가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Salesforce.com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실적은 예상보다 뭐 적게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뭐, 앞으로,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부족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이건데, 핵심은 여전히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고성장 계속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거죠. 주당 이게 주가 하락했는데 1분기 첫날 하락했는데요. 1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61센트가 나왔어요. 네. 컨센서스도 약간 부족했고 연간 가이던스는 맞췄어요. 근데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약했거든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걱정하지 않는 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거 애널리스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배런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대충 간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요. 최소 6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요? 번스타인이 149에서 160 올렸고요.
네. UBS는 180에서 190 올렸고요. 물론 주가는 최근에 그 발표 직전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올드만은 정말 디테일하죠. 1달러 올렸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예. 170에서 179달러. 예. 도이치방크는 160에서 180 올렸고요. 모건스탠리는 오버웨이트 유지하고 있고요. BMO도 170에서 180 올렸고요. JP모건은 150에서 180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보시면 도이치방크가 특히 160에서 180으로 올라간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도 좋고 전망도 자기 보기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2020년에 대해서 약간 보수를 썼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좀 자세한 얘기 내용 보시면 결국 그래서 다 클라우드 쓰는 거 아니냐. 지금 어찌됐건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뭘 걱정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겠고요. 어찌됐건 콘센서스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떨어졌지만 저는 항상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사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네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CRM은 오늘까지 해서 좀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져서 아까 그림이잖아요. 예, 조금 빠졌죠. 예, 저는 성격이 저는 워낙 느긋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뭐하러 걱정하는지. 그러니까 이 셀포스닷컴은 저희가 정의원 방송 때 저희가 또 분석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네. 분석해갖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부 다 내용들 특히 이 세일스포스닷컴은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이런 쪽에 특히 중소기업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상장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세일스포스닷컴 하면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클라우드 쪽으로는 지금 오라클이나 SAP 그 독일에 있는 SAP보다 훨씬 더 높은 마켓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록이 있어요. 이 기업의 기록이 뭐냐면 15분기 연속 어닝과 매출이 항상 비트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끼리 회원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약간의 그 세일스포스닷컴이 이제는 높은 기대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힘든 거죠. 이 기업 자체도 항상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맞춰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할 거냐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누가 파는 거죠 일단. 이게 요번에 잘 나왔는데 다음에 잘 나오겠냐 생각하면서 약간은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요번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빠질 거라고 예상했고요. 어쨌거나 맞췄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한번 비교해보면 15분기 비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4년이라는 얘기인데. 예,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연 IB에서도 다음에 약간 어닝 가이던스 낮추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CRM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거를 오히려 저는 나중에 매수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매수 상관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alesforce.com 얘기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하여튼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스트롱 바이 의견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코스트코인데요. 코스트코는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시간은 목요일 날 시작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말들이 또 많은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몇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코스트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는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가더라. 제가 요새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코스트코에. 근데 물어봤더니요. 네. 그 해외 쪽,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쪽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지 않다면서요? 그거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다운타운에 저희는 특히 밴쿠버는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으면 그럼 그래갖고 조금 그래 세울 수 있죠. 다 세울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주차 때문에 안 갑니다. 잘. 너무 근데 하여튼 장사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어찌되었건 간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요는 많이 늘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특히 미국이 괜찮았죠. 그리고 캐나다는 0.3%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보시면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얘네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늘어났냐면 여기 온라인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온라인 쪽 보면 24%가 늘어났잖아요. 그 동일 점포가 3.5%로 늘어났고요. 맞아요.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요번에 다른 코스트코는가 제가 이거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늘 말씀드린 거가 코스트코에 가면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코스트코 직원들 여기 명차를 달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명찰 있죠. 항명리 아니면
에디, 뭐 에디 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거기 보면 since 몇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맞아요. 예. 몇 년부터 일했다는 거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음, 코스트코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또 뭐라 했냐면 자기네 임금을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올렸죠, 이번에. 예. 최저임금. 그런 얘기를 다른 IR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날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지금요? 그렇죠. 저도 네, 그게 봤는데요. 예, 저도 봤는데 15달러 올렸습니다. 15달러.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코의 매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여튼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코스트코 온라인이 그냥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코 온라인의 만족도가 지금 아마존 이겼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다 모르겠어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나온 것만 보면 말씀드리면요. 최소한 5군데 증권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새로 했거나 그걸 다 리뷰를 했어요. 근데 보면 스티펠은 2달러를 올렸어요. 이것도 아주 디테일이죠. 디테일. 아, 장난 아니죠. 245에서 240을 올려놨고요. RBC도 15달러 올려놨어요. 250달러 올려놨고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는 똑같은 아웃퍼폼 했는데 235에서 250을 올려놨고요. 레이먼 제임스도 240, 50 올려놨고요. JP 모건은 똑같이 248달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코스트코는 하여튼 오늘 5.0% 올라서 오늘 아마 S&P 500 중에서 가장 핫한 주식 오늘 금요일 날 마감됐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스트롱 바이 의견 245달러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여전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건데 여튼 저는 하여튼 그 개인적인 얘기들 해주면 저는 다운타운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쩔레쩔레 걸어갔다 와요. 우유 사러 갔다 오고 막 이래요. 계란 사러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코스트코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코는 박리담에 많이 팔아고 조금 남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서 우유만 사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만큼씩 갖고 와야 이만큼씩 한 카트로 막 싣고 와야지. 차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맞아. 뚜벅이는 어떻게 해? 뚜벅이. 그렇죠. 저는 코스트코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 최근에 이제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소매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존을 겨냥해서 상당히 이커머스 부분의 매출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래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모아서 파는 사람들이지 얘네들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구축에 대한 비용들, 그러니까 원래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커머스라는 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그걸 염두에 두고 사운을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비용이 아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는 쪽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아닌데 자꾸 아마존 흉내낸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 아마 비용이 올라가서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갱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가 신규 회원들은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불호가 딱 갈려 있는 거예요. 코스트코에 대한 생각이. 저처럼 막 주차가 힘들어, 아니면 카트가 너무 커,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1인 1카드야,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분들 안 들어가고 좋아하는 분들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약간의 명확한 그런 회원 제도가 있다는 부분도 얘기하면서 신규 회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다는 부분들은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트코에 대한 부분은 좋은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스트코에 그래서 약간 또 그 사이드 얘기해드리면 코스트코의 최대 적이 있어요. 최대 적. 코스트코의 최대 적이요? 사업 환경의 최대 지금 불리한 점이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나 1인 가구가 늘잖아요. 1인 가구. 1인 가구 늘죠. 가족 수가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가족 수가 줄어드는데 계란을 10개도 아니고 20개인데 30개짜리 어떻게 먹어요? 안 먹죠. 20개짜리.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코스트코에. 그래서 코스트코의 특징은 싸게, 마진도 적게, 마진 보통 15%밖에 안 잡잖아요. 월마트가 40% 잡을 때. 품목도 적게 하는 대신에 양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유 작은 거가 미국에서 마찬가지지만 2리터짜리 이런 거 팔지도 않을 거예요. 보통 해봤자 3리터 살지 이따만씩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걸로 뭐 목욕하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잠재적인 그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일스포스.com, 코스트코까지 같이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뭐 나는 좋다 나쁘다는 각자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판단하셔갖고 주식을 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교수님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전전주에 나왔던 기업 중에서 약간의 짧겠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종목도 상당히 핫한 종목이니까 같이 오늘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세미나 준비를 하러 가야 오늘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신다는 거죠? 오후에. 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지금 그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몇 시부터? 2시 반부터 근데 그 예약 안 한 사람 못 가는 거야. 매진됐다며. 예, 매진됐죠. 이미 매진이 끝났는데 그래, 그냥 들어가면 되나? 오셔갖고 뭐 난 몰라요 막 하시면 어떻게 제가 자리를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오실 분들은 예, 지금 이제 라이브는 아니니까 이게 아마 뭐 못 오시겠지만 대신에 영상은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꼭 보여드릴 거니까요. 나중이라도. 많은 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우리 이한인 교수님과 같이 한 40여 분 동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들어도 주말 정규 시황은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40분 더 한